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수학 5학년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요? 오늘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과 가능성에서 우리가 평균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를 들어보면 왠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이 평균과 가능성은 둘 다 정말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오늘 알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은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중에서 이제 각각 몇 개씩 했는지 그 값을 알기 위해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자료의 모든 값을 다 더해주고요. 그거를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주어요. 자료의 개수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그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일어날지 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로 알 수 있는, 수량으로 수치로 알 수 있는 그런 값이고,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를 이제 판별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자료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수, 그리고 그 운동별 학생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자, 운동이 있어요. 운동은 축구, 야구, 농구, 피구 4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적혀 있는 7, 5, 5, 8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7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5명, 농구, 피구 각각 좋아하는 학생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더한 합계 25를 이제 위에서 설명한 자료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축구, 야구, 농구, 피구 4개가 있었죠? 이 4종류를 이제 자료의 개수라고 해서 자료의 개수는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평균을 구하기 앞서서 오른쪽에 표도 한번 채워볼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7명이죠? 7명은 5, 6, 7, 8, 9, 6, 7, 8, 9 사이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7명 만큼 있다고 하고요. 5명은, 야구는 5명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농구도 5개, 5명, 그리고 피구는 8명이죠? 8명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가장 많은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값이겠죠? 농구, 피구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제일 큰 숫자겠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피구가 되었어요. 물론 축구나 야구나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많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평균도 구해볼게요. 평균은 25이죠? 전체 자료의 총합의 개수니까 4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평균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맞아요. 피고가 제일 높은 숫자예요. 시간별 모래의 온도인데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12시에는 몇 도죠? 19.5도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시가 20.5도, 4시가 20도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몇 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몇 도인가요? 바로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점을 가지고 있는 20.5도가 되겠죠. 20.5도.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는 가장 낮은 건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점이 되겠죠. 19.5도. 19.5도.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은 오후 2시, 낮 12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이냐면 오후 5시에 모래의 온도는 20도보다 높을까요? 라는 거예요. 볼게요. 3시, 4시, 2시에서 3시로, 3시에서 4시로 갈 때 온도가 점점 내려갔어요. 맞죠?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니까 20도가 되었네요. 그러면 오후 5시에는 온도가 20도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온도는 이제 올라갈 때, 해가 뜰 때 점점 뜨거워졌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질 거예요. 낮아집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평균 그리고 가능성 이 부분에서 똑같은 거네요. 네. 자, 학급별 학생 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한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각 반마다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1반은 26명이 있네요. 그리고 2반, 3반, 4반 또 각각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표적으로 한 학급에 몇 명씩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한 학급에 몇 명씩 있다라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이동해서 평균 몇 명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더해야겠죠. 총합을 구해요. 총합은 26, 27, 40, 24, 23 다 더해준 값이겠죠. 먼저 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볼게요. 26이랑 24랑 더하면 50이 되죠. 27이랑 23이 더해지면 50이 되겠죠. 따라서 모든 학생 수는 50과 50을 더하니까 100명이 될 거예요. 그 100명 중에서 반이 4개가 있었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줘요. 그래야 한 반에 몇 명씩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줄게요. 100 나누기 24는
100 나누기 24. 100 나누기 4네요. 100 나누기 4는 2, 8. 그러면 20이 되고 4, 5, 20이 돼서 25명이 되겠죠. 맞아요. 25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25명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6명에서 한 명이 3반으로 가면 25명, 25명이 되겠죠. 2반도 2명이 4반으로 가면 2명이 빠져서 25명이 되고 2명이 들어가서 25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25가 4개의 반이 돼서 100명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평균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총합 나누기 개수는 평균이 되고요. 이제 다른 말로는 평균의 개수를 곱해주면 총합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만약 거꾸로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바로 개수와 평균을 곱해주어서 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기차기. 여러분 제기차기 좋아하시나요? 요즘 제기차기를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제기차기 재밌으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보세요. 자, 슬기네 모듬, 지혜네 모듬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모듬에 슬기네 모듬은 5명의 학생이 있고 지혜네 모듬은 4명의 학생이 있어요. 맞죠? 이 4명의 학생, 5명의 학생이 각각 제기차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슬기네 모듬은 총 몇 번의 제기차기를 했을까요? 총 밑에 구해져 있죠? 25번을 했어요. 그리고 25개의 제기차기 기록이 있고요. 지혜네 모듬은 총 24개의 제기차기 기록이 있죠? 자, 여기서 슬기네 모듬이 잘했을까요? 지혜네 모듬이 잘했을까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게요. 먼저 슬기네 모듬은 총합이 지혜네 모듬보다 1 커요. 맞죠? 하지만 학생 수도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총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평균으로 비교해 보는 게 나을까요? 말 그대로 전체 개수를 비교하는 것과 이제 한 학생이 몇 개씩 했는지를 비교하는 것. 이 둘 중에서 당연히 한 학생이 몇 개를 했는지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슬기네 모듬은 총 몇 개를 했나요? 여기서 한번 평균을 계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전체 개수 25개 중에서 평균 5명이 있죠? 그러면 한 명당 몇 개를 했나요? 5개씩 했을 거예요. 지혜네 모듬은 24개를 했죠. 자, 24개. 24개 중에서 몇 명이 있었나요? 4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씩 했죠? 6개씩했죠? 혹시 빠르다면 댓글에 채팅으로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속도를 맞춰가면서 수업을 해볼게요. 자, 평균을 우리가 구했어요. 슬기네 모듬은 평균이 한 사람당 5개씩 했죠? 지혜네 모듬은 6개씩 했어요. 그러면 어느 모듬이 더 잘했나요? 맞아요. 그러면 지혜네 모듬이 한 사람당 6개씩 찾기 때문에 더 잘했죠? 따라서 지혜네 모듬이 더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았는데요. 마지막 평균이에요. 춘기가 5일 동안 마신 우유의 양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월요일에 350, 화요일에 200, 수요일에 400, 목요일에 350, 금요일에 500. 이렇게 5일에 걸쳐서 준식이가 우유를 마셨어요. 맞아요. 지혜네 모둠이 잘했어요. 이게 딜레이가 조금 긴가 봐요. 댓글 채팅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유의 양이 있고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전부 더해주고, 그래서 총합을 구해주고요. 나누기 5일이니까 5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셨는지 그 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총합은 다 더해줄까요? 350, 여기 200. 선생님이 총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클립의 짧은 쪽의 길이를 약 7mm. 자, 전부 계산해보니 1800이 되었대요. 여기에 5로 나누어 줄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마셨나요? 이거 선생님이 계산해 두었어요. 360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시간도 아깝습니다. 자, 바로 식을 써 보았어요. 총합에 5일이니까 5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360리터씩 360씩 마셨어요. 그러면 평균 360. 그리고 단위는 여기 밀리리터라고 적혀 있죠? 밀리리터 마셨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평균 구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한번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총합이라고 우리가 부른 것은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합친 것들이에요. 각각의 자료의 값을 다 합친 것이고요. 이제 그 자료의 개수는 월, 화, 수, 목, 금 있는 것처럼 5일이 있죠. 그래서 5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5분의 1800 다 더해서 1800이 되었고요. 이 1800을 5로 나눈 값은 360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균 360ml가 되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각각 360ml씩 마셨다고 하면 총합이 1800이 되었을 것이라 라는 의미예요. 맞죠? 자, 이번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성은 어떤 것일까요? 가능성, 이게 일어날까? 이게 진짜 일어날까? 하는 것이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갔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 때도 있고 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은 칭찬해 주실까? 또 여러분이 오랜만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뛰어가는데요. 어떤 날은 5분이 걸리고 어떤 날은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7분쯤 출발했을 때 이제 학교에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7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그러면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또다시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길이가 얼마예요? 250 부터가 두 번째로 길이겠죠. 그렇죠. 세 번째로 길이는 얼마예요? 잠시만요.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8mm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무상관의 자, 많은 걸 살펴보진 못하고요. 이번 시간에 두 가지만 살펴보고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게 있겠죠? 우리가 비가 올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기예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일기예보를 보는데 갑자기 기상캐스터 누나가 오늘 비 올 확률은 30%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비가 올 가능성, 비가 올 확률, 이렇게 둘 다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전체 중에 30이죠. 30은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할게요. 30, 70. 30만큼 비가 온다면 나머지 70만큼은 전체가 100이에요. 100%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70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이 더 크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이 더 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능성을 배우니까요,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반반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100% 비가 온다 라고 하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올 확률이 100%. 비가 올 확률이 100%라면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가 안 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반반입니다 라고 하면 비가 올 확률이 1%도 반반에 포함이 돼요. 무조건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그게 반반입니다의 의미예요. 무조건 50%라는 의미로는 아마 초등학교에서 안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펴볼까요? 이번엔 이 확률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8, 10, 11 카메라를 내리면 우리 시계를 잘 분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었네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그 이전에 며칠 전까지 배웠던 그런 분수들을 이번엔 그런 걸 활용해 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이 다섯 칸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다섯 칸이 어떤 총 12 주머니가 있어요. 개가 있으니까 자, 주머니에 10이라는 빨간색 공이 들어있어요. 전부 빨간색 공이라면 꺼냈을 때 무조건 빨간색 공이 나오겠죠? 그래서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이 100%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반면 파란색 공만 다 들어있다면 전부 파란색 공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을 꺼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빨간색 공이 있는지 파란색 공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파란색 공이 1개, 빨간색 공이 1개 있다고 했을 때 공을 꺼내주면 빨간색 공이 나올지 파란색 공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파란색 공을 꺼냈는데 아니죠. 공을 하나 꺼냈는데 파란 공인 거예요. 그리고 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파란 공 한 번 나왔네. 짝. 그리고 한 번 더 꺼냈는데 이번엔 빨간색 공인 거예요. 빨간 공. 그러면 한번 수를 세워주고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꺼내고 넣고 계속 한 거예요. 자, 계속 꺼내고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횟수가 계속 쌓이겠죠? 이렇게 쌓일 거예요. 자, 쭉 쌓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가 있으니까 이제 수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와 비율에서는 1대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1대 1은 비례 배분에서 파란색 공이 2분의 1만큼 빨간색 공이 2분의 1만큼 있다는 것을 얘는 B이고요. 얘는 비례 배분 했을 때의 값이에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쓰이는데요. 그래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공이 2개가 있죠. 둘 중에 파란 공이 1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1개가 파란색 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빨간색 공이 1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전부 반반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100%가 둘 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반반입니다 라는 거에서 파란색 공이 2개가 있죠. 따라서 파란색 공은 공 3개 중에 3개의 공 중에 2개가 있고요. 빨간색 공은 3개의 공 중에 1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표현 방법은 비례배분이었지만 어떻나요? 가능성이라고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울 확률이라는 형태예요. 글자가 좀 이상해졌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더했을 때 1이 돼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는 각각의 면마다 눈의 개수가 다르죠? 1개, 2개, 3개. 자, 이런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위의 면이 눈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주사위를 딱 굴렸어요. 그런데 위의 면에 눈의 수가 6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6은 전체 1에서 6 사이 중에서 1개죠. 따라서 6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있다? 있다는 표현을 쓸까요? 있다? 1에서 6 사이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만 쓸게요. 가능.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불가능일 거예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주사위는 던졌을 때 1에서 6 사이의 숫자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숫자들은 각각 1, 2, 3, 4, 5, 6 밖에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1, 2, 3, 4, 5, 6을 적어볼게요. 1, 2, 3, 4, 5, 6.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서 이제 4보다 작은 숫자 1, 2, 3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6개 중에 절반이죠. 따라서 6분의 3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2분의 1 두 번 던졌을 때 그중 한 번 4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와 6이 4 또는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니까 6분의 2가 될 거예요. 맞죠? 6번 던진 것 중에서 2번. 따라서 3분의 1과 같아져서 몇 번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 6분의 1이 되겠죠?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4도, 5도, 6도 전부 6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주사위를 한 36번 던졌어요. 36번 던졌는데 확률이 같아요. 각각 6분의 1씩 나와요. 6번 던지면 그중 한 번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6번 던졌을 때 숫자 1은 몇 번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36번 던진 것 중에서 1이 나온 가능성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6분의 1과 같아질 거니까 36분의 6번 던진 것 중에서 한 번 나오는 1은 36번 던지면 36번 던졌을 때 6번 나오겠죠? 왜냐면 분자와 분모에 6씩 곱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36번 던진 것 중에서 6번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개념 수업으로 문제 풀이를 같이 했고요. 나중에라도 학교나 학원에서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때 가져와 주세요. 자, 오늘 평균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많은 평균과 또 가능성을 구하게 될 순간이 많을 거예요. 특히 똑같이 나누어 준다 라고 했을 때 평균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평균은 여러분이 만약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분해 줄 때도 쓰고요. 또 급식을 나누어 줄 때도 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줄 때, 배분해 줄 때 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